이렇게 풀고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 건데, 쌤이 30번 하고 짧은 작문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쌤은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풀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순, 어, 빈칸 추론이랑 순서 삽입 문제를 조금 빨리 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빈칸부터 보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어려운 유형이고, 쌤은 먼저 순서부터 풀었으면 합니다. 근데 일단 풀이를 빈칸부터 하겠습니다. 자, 빈칸을 먼저 읽는 거예요. 중반부 빈칸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선택지 단어들 가볍게 봐주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보는 거야. 알았죠? 근데 내가 이 중에서 세 개 이상 모르게 되면은 내가 읽어도 못 푸니까 이 문제는 찍어야 되고, 쌤이 혹시나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된다면 내가 다른 게 맞았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게 좀 맞다는 전제하에서, 1번이 별로 안 나왔다면 1번을 찍어주는 게 가장 확률은 높습니다. 알았죠? 그렇지만 꼭 풀어주셔야 되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자, similarity는 유사성, 그 다음에 particular은 특별한 거죠. 그래서 특정성이나 구체성이에요. 판타지는 환상이고요. bold면 지루함, 지혜. 속성이 조금씩은 보입니다. 글은 어떤 속성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중에 이 속성 있는 단어가 답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되도록 이렇게 명사한 단어는 이 글의 핵심의 확률이 높습니다. 알았죠? 글의 키워드 있죠? 핵심어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빈칸 파지는 거에 따라서 핵심어의 반대도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빈칸 포함된 부분에 대안이 있죠. 의견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요. 이거 대신에 이러니까. 이러한 nothing word, 아무것도 없는 말들이 앞에 나온단 말이야. 이러한 nothing word, 아무 의미도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자, 명령문이에요. leave out, 빼내다. leave out은 빼다예요. 그것들을 빼세요. 이 의미 없는 단어를 다 빼라고요, 완벽히. 그리고 단지 묘사하세요, 뭐를, 이렇게. 그러니까 주제문 받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위에서 찾아도 되고, 밑에서 찾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글은, 보세요. 밑에 소설 얘기 나오고 있죠. There's nothing. 됐습니까? 더 나쁜 게 없다라는 거야. 소설에서 여기 예시거든요. 그리고 주인공 막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걸 다 읽어도 되지만 이게 끝난 부분에서 요약하는 거. 알았죠? 이게 예시기 때문에 소설 얘기가. 알았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라는 걸 지금 뭘 묘사하라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됐나요? 이거 끝난 부분에서 가볍게 읽어주면 돼요. 됐니? 전혀 좋은 게 없고요. 너는 have to 의견 들어오죠? 됐나요? 한 단어 묘사를 덜 사용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묘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해서 쓰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쓰라라고 나오죠. 더 디테일하고 인게이지는 흥미로운 거예요. 묘사. 그러니까 이런 묘사 단어들이 눈에 땅땅 들어오면 돼요. 묘사, 묘사. 그러니까 한 단어 사용은 덜하고요. 그리고 더 디테일하라. 그 디테일하고 관련된 단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ticular.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거예요. 다 같은 속성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specific,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야. 그리고 particular.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etail. 자, 이게 같은 속성으로 꼭 암기해 주세요. 특정하고 구체적인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일반한데요. 구체적인 예가 없는 이 답이 나오죠. 이 구체적인 답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예가 없는 일반화. 글쓰기를 좀 휴머나이즈, 인간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체적인 예가 없는 일반화는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야 됐죠. 글이 좋다라는 건데 이게 없는 일반화는 지루합니다. 이렇게 문제 뒤집어주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글을 쓰라는 거구나. 여기도 나오죠. 구체적인 예가 없는 이렇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32번. 우리 빈칸 풀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될 유형이야. 자, 하반부 빈칸이고요. 하지만, 됐나요? 뭐가, 뭐가 중요한 차이를 만드냐 이거야. 쌤이 빈칸은 주체 보여주고, 계속 얘기합니다. 주체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is 속성. 자, 모든 글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기본 개념은 이런 글에서요. 주체와 속성을 보여주고 됐습니까? 주체를 보여주고 속성을 빈칸 파든지
아니면 주체를 빈칸을 파면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빈칸 파진 문장에서 보세요. 뭐가 중요한 차이를 만드냐 이거야. 어디에? 그들의 창의력에. 즉, 이 창의력이 예를 들면 이 속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주체가 뭐냐 이거예요. 창의력에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뭘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뒷문장 읽어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앞문장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심리학자 나오잖아요. 여기 논증이니까 야를 요약해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면 맨 상반부, 그러니까 양괄식이 많기 때문에. 됐나요? 자, face to face interaction, 대면 상호작용은 유니크하게 강렬하대. 느낌 오죠? A is B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얼굴 맞대고 하는 상호작용이 강력하답니다. 그리고 가끔은 유일한 방법이야.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요. 됐습니까? 자, from, to. 이런 것들은 예시입니다. 자, 그것은 대명사 잡아와서요. 최고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최상급이죠. 뭐하는? 자극하는 새로운 사고와 아이디어를. 됐습니까? 새로운 사고와 아이디어들을요. 그럼 새로운 사고와 아이디어가 뭘로, 자, 새로운 사고 나오면 인마가 창의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라고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데요? 그게 앞에 있는 뭐예요? 주어 자리에 있는 누굽니까? 얼굴 맞대고 하는 상호작용.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타고난 내추럴, 자연스러운 타고난 재능, 규칙적인 연습, 그 다음에 개인적인 컨택.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양괄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근거 문장이 여기였는데 근거 문장 다음에 뭐가 나온지 보세요. 우리 대부분은 어려웠대. 이제 반대로 얘기합니다. 배우는데요. 뭐 하는 법을요? 신발끈 묶는 법을. 단지 그림에서요. 사진이나 그림으로부터 신발끈 묶는 법을 배우는 건 어려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산수하는 법을 배우는 게 어려웠다고. 책에서는. 자, 구체적이죠. 신발끈, 그 다음에 책. 이런 것들은 다 예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반대 예시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시 앞 문장.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심리학자가 됐죠. 아, 이 심리학자인 이분이 발견했다라는 거야. 높은 성취자를 연구하는 동안 결과는 번호죠. 1대1로 만났을 때 창의력이 터진다 이 얘기 할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많은 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전 수상자들의 학생이더라. 됐나요? 그리고 자, 똑같은 책으로도 배울 수 있었지만 뭐예요? 직접 만난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요. 복습할 때는 반드시 알았죠. 그러니까 주체 핀칸 받고 이 문장이 나올 거란 말이야. 창의력. 창의력이 중요한 거 찾아야 되고 여기서 신발끈이나 그다음에 산수, 책 이런 단어를 볼 때 예시 앞 문장에서 뭐요? 새로운 사고 잡아오고 얘가 얼굴 맞대고 하는 상호작용 이렇게 딱 잡아와야 돼요. 됐죠? 자, 그다음 가봅니다. 그다음에 33번 봅니다. 역시나 빈칸 먼저 읽을 거예요. 됐습니까? 좀 길긴 하죠. 됐나요? 자,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the main 캐릭터니까 주인공이죠. 자, 주인공인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 말어를 말하지 못한다고. 됐죠? 그리고 누구요? 됐나요? 그러면 자, 어디언스는 쌤이 청중이란 뜻도 되고 됐나요? 영화를 보는 거는 이제 관객이나 시청자 이렇게 해석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어디언스가 나오면 독자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알겠죠? 어떤 뭐 제품을 팔고 이런 데서 어디언스가 나오면 소비자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게 어디언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 audience, 소위 말해서 시청자나 관객이라는 표현을 잘 해주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관객이라는 표현이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와야 되는데요. 됐습니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이렇게 관객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뭐예요? 서브타이틀이라는 표현 자막이야. 자막의 부제는 허락해 준다라는 거야. 됐나요? 자, 관객이나 시청자가 유사한 센스, 느낌을 가지도록요. 됐나요? 유사한 느낌을 느끼도록요. 됐나요? 이해하지 못하고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캐릭터가 느끼는 그런 뭐예요?
이해하지 못함과 어떤 소외의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끔 허락해 준다고. 뭐가요? 자막의 부재가요. 됐습니까? 근데 어떤 캐릭터가 느끼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1번 볼게요. 그 영화를 보도록 합니다. 그녀의 뷰 포인트, 포인트 오브 뷰나 뷰 포인트 관점에서요. 그러면 여기 주인공이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됐나요? 이 베티라는 주인공. 그리고 이 그녀의 관점으로 영화를 보게끔. 아까 뭐죠? 캐릭터가 느끼는 거랑 유사한 관점을 느끼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보세요. 페르시아 언어 대화, 말해지는, 자, 이 캐릭터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이 페르시아 언어 대화는 자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죠. 잠시 좀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자막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absence란 단어 외워야 돼. 부재, 없음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죠. 됐나요? 그리고 청중이라는 시청자 혹은 관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면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야. 그 캐릭터가 느끼는 거랑 똑같이 느끼게 한다. 알았죠? 그러면 그녀의 관점에서 영화를 보게끔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뭐 조금만 더 쌤이 해석을 해드리면 됐나요? 대부분 외국어는 영화에서 말해지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말해지는 그 외국어가 말해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 자막이 사용되죠. 대화를 번역해 주려고. 그러나 자,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어 대화가 자막이 없어. 이게 또 같은 말이죠. 이 자막이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야. 됐지? 자, 이것은 종종 행해지는데요. 만약 영화가 보여진다면 주로 여기 또 답 나오죠. 특정 캐릭터의 관점에서요. 보여지면. 됐습니까? 그 언어를 못하는. 그러니까 캐릭터가 느끼는 유사한 감정, 그리고 특정 캐릭터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려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주인공이 이해가 안 되는 걸 시청자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도록 자막을 안 달아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꼭 복습하실 때는 항상 이 빈칸에는 같은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시청자, 됐습니까? 관객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얘도 보면 여기 예가 있잖아요. 되게 구체적인 예가 들어오는 앞문장에 한번 글쓴이 의도를 정리해 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잡고 그런 자막의 부제가 앞에 있으니까 여기 읽어주셔도 된단 말이에요. 특정 캐릭터의 관점이라서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시 부분에서 빈칸을 판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4번 갑니다. 자, 이게 이제 오답률 84%요. 오답률 1위였고, 1학년 전체 모의고사 중에서도 거의 뭐 탑 3개 안에 들어갈 만큼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좀 야구나 어떤 그런 전문 용어, 알았죠? 이 스포츠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좀 여학생들이 쌤 개인적으로는 좀 불리했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의 본질이 되게 중요한 거랍니다. 이게 고3에서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꼭 알아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또 빈칸부터 읽겠습니다. 이 변화는 인식에 있어서의 변화는 또한 올소에서 추가되는 게 이거야. 이게 새롭게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의 초반에 스트러글은 힘들어하는 거야. 힘든 팀이 뭘 할까 이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인지된 디맨드가 수요 요구라는 뜻도 있지만 부담입니다. 인지된 부담과 압박을 줄이기 위한 됐죠. 초반에 좀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하는 팀의 해결책을 물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볼게요. 글 읽을 때 한 가지 다이내믹 역학이라는 거야. 어떤 두 가지 힘의 작용을 이 다이내믹 역학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일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힘의 작동 원리를 역학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역학이야. 바뀐대. 셈이 바뀐다, 고정돼 있다 이런 건 다 중요합니다. 극적으로 바뀌어 스포츠에서. 자, 얘는 뭐예요? 홈필드 이점의 개념이라는 거야. 홈필드가 뭔지 알죠? 이
그 홈팀에서 경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말하면 홈팀 경기, 이 홈팀이 있고요. 홈팀 경기가 있고 요거 반대 영역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반대 영역에 이 반대쪽에 뭐가 있어요? 원정 경기가 있단 말이야. 됐나요? 근데 이제 사실 원한 거는 이 문제에 원한 거는 원정 경기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이 로드 트립이라는 표현이 쉽지 않았지만 알았죠? 이 로드 트립이 원정 경기라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알겠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극적으로 바뀌는 한 가지 역학은 이거예요. 홈필드 어드밴티야. 홈구장 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지된, 자, 표현들 나오고 있죠. 인식된, 이 같은 표현이 나오니까 중요하다고요. 인식된 요구, 부담과 자원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야. 자, 전사고 앞으로 나오는 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홈 그라운드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더 큰 인지된 자원이 된다라는 거야. 자, 팬들이 응원해줘서 더 잘하고 더 잘하고 이렇다라는 거야. 어디에서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나 이제 대조고를 줄 거예요. 반대 상황 줍니다. 알았죠? 여기 보면 뭐예요? 그러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그러면 사실 위에를 해석을 잘했다면 여기는 예측이 되죠. 홈 그라운드가 더 큰 자원이 되는데, 알았죠? 힘이 자원과 부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자, 논증을 합니다. 자, 이분들이 첫 번째 중에 있다라는 거야. 뭐 한 지적한. 이러한 경쟁력 있는 요소들이 바뀐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성공 퍼센티지입니다. 홈팀에 대한 성공 퍼센티지예요. 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야? 결승전 같은 겁니다. 아니면 월드 시리즈예요. 알았죠? 플레이오프나 월드 시리즈 결승 같이 중요한 경기에서의 성공 퍼센티지가 떨어지더라는 거야. 자, 결승전을 우리 홈구정에서 할 때 이 홈팀이 되게 긴장한다라는 거야. 팬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들은 뭐가 된다고요? 인지된 자원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한 가지 다이내믹 역학이라고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이 두 개를 잡아야 돼요. 디맨드하고 자원이라고. 부담과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자원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된다라는 거야. 홈팬들이.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평상시에는 홈팬이 좋은데 나중에는 뭐야? 중요한 경기에서는 홈팬이 부담이 된다라는 거야. 이 인식에서의 변화는 또한 뭘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주체 바꿨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경기가 잘 안 풀려. 홈팀에서 말이에요. 연초에 경기가 잘 안 풀리는 팀이 뭐 하고자 한다? 그러면 뭐요? 홈 경기를 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2번 간 친구들이 많은데 어보이드는 괜찮았는데 이 단어가 안 되는 거죠. 인터내셔널 국제 경기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 뭐예요? 홈 경기였다면 이게 답이 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좀 페이크도 있었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환질이라고 하는 거야. 홈 경기를 피해요. 다시 원정 경기를 원해요. 이거 쌤하고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자, 홈 경기를 피한다. 이 말을 다시, 자, 반대 단어를 써서 같은 말을 만드는 게 환질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 개념 환질법 꼭 알아야 돼요. 이게 논리학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홈 경기를 피한다는 거는 뭐예요? 원정 경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또 홈 경기를 피한다 해서 홈이라는 개념 대신에 국제 시합을 피한다. 이렇게 뭔가 이 그 오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이 함정까지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답은 1번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로드 트립, 원정 경기를 원하게 됩니다. 환영하게 됩니다. 답은 1번. 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36번 갑니다. 자, 어떤 시점 주면 뭔가 새로운 속성이 나옵니다. 새로운 건축적 태도가 등장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산업적 건축. 자, 주장에 따르면 이 정도예요. 어글리하고 이 산업형 건축은 마이너스야. 어글리하고 인간적이지도 않아. 과거 스타일은 have to do with라는 표현이야. have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외워주셔야 돼요. more이니까 더 관련이 있다.
이 표현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알았죠? pretend란 단어에서 온 거죠. 허세, 가식과 연관이 이 산업형 건축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알죠? 그냥 맨 다 똑같이 비슷하게 짓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허세고 아니면 어글리하고요. 좀 추하고 인간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뭐보다요? 비교 대상인데 실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A에 버 줬고요. 그 다음에 C에서는 those material 줬으니까 이 material 잡아오면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리고 instead of 대안이고 또 these 이러한 접근법. 근데 접근법을 문장으로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pproach라는 표현 자체를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 접근법 대신에 그러면 B 공부할 때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아, 대안이구나. 그러면 이 접근법은 아마 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접근법은 아마 안 좋은 거겠네. 이렇게 예측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스타일은 좀 더 뭐예요? 허세하고 연관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과거 스타일이 뭔데요? 이 산업용 건축물이고 이게 이 접근법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풀렸거든요. 이미 재료 이렇게. 그러니까 B, C, A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으로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이 접근법 대신에 좀 일반적인 시골 건축가가 쓰는 방식은 좀 어때? 과거에 일했었던 방식 어떻냐 이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재료니까 여기 재료 있으니까 재료에서 자, 이 재료는 지역적인 거고요. 시골,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일반적인 country. 그러니까 연결됩니다. 좀 지역적이고 그 단순하게 사용된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A에서는 but, 하지만 그것들은 they 잡아야겠지. 사람들의 욕구를 공급했다, 충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 이 they를 받아줄 수 있는 복수 명사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면 C 끝에서 확인해주면 이 집이 나온단 말이에요. 집인데 이런 식으로 지어진 집은 평범한 나무 바닥을 갖고 있었다. 평범했다라는 거야. 하지만 완벽했어요.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지. 됐죠? 여기가 이제 역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명사, 예측, 아, 집이 뭐구나. 집들이 복수명사고 이 집들이 사람들의 욕구를 완벽하게 공급해준 집이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또 최고의 경우에는 아름다움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완벽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습할 때는 자, 쌤이 아까 얘기해 준 대로 이 접근법 하지 말고 접근법 대신이니까 좀 안 좋은 내용인가 확인, 뒤에 거 내용 확인해서요. 그 다음에 그 재료들이니까 앞에 재료 나오네. 됐습니까? 도구, 재료 뭐 이렇게 됐습니까? 재료 연결해 주고요. 지역적인 거야. 자, 그들은 그들의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거야. 자, 공예 기술을 됐죠. 수세기 대 동안. 그리고 증명하면서요. 숙달을 도구와 재료 됐습니까? 그리고 그런 재료들은 지역적인 거, 의미적으로 완벽하게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잡으면 안 돼.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켰고, 됐습니까? 뭔가 집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집을 받아오겠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37번 갈게요. 자, 이분 인용으로 충발합니다. 도덕의 법칙은 예술의 법칙들이래. 도덕 법칙이 예술의 법칙들이래. 자, 말이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인용문들이 많아. 전문가가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위대한 사람이 말하는 건, 그 위대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라는 거야. 좋은 음악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다입니다. 여기까지 인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인용 다음 문장에 글쓴이가 첫 번째 의도를 줬어요. 아, 이분이 말한 건 뭐라는 거야? 음악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는 거야. 거의 주제죠, 지금. 음악에 좋은 음악도 있고 나쁜 음악이 있다. 그러면 이 뒤에 좋은 음악, 나쁜 음악 나와주면 되겠죠. 예측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어도 풀립니다. 알았죠? 자, 일단 첫 문장. 그것은 앞 문장 가져올 거야. 그것은 똑같습니다. 뭐한테요? 퍼포먼스. 공연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퍼포먼스는 공연이죠. 그러면 쌤이 자 그건 자 수학이 이런데 수학이 공식을 쓰는데 화학에서도 똑같아요 라면 화학 얘기가 처음 나왔으니까 이 개념 이 공연과 관련된 건 여기서 처음 나왔다는 걸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가장 위대한 음악은
자, 비록 뭐뭐 일지로 하던데 양 보니까 치우고요. 가장 위대한 음악은 이제 동사.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 것보다 더 높은 세상으로 데려다 줘. 자, 그리고 또 빨리 그 다음 문장. 나쁜 음악은 반면에니까 대조란 말이야, 이 글이. 그러니까 위에 가장 훌륭한 음악은 좋은 음악. 그리고 대조적으로 나쁜 음악은 우리를 degrade, 격하, 등급을 낮춘다라는 거니까. 퇴화시킨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B가 가깝죠? 그리고 C에서는 또 지사 잡으면 되겠죠? 이 의심스러운 캐릭터들은 하지 말고 앞에 캐릭터 있나? 이러지 말고 좀 더 읽으라고요. 실제로 작곡가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 의심스러운 캐릭터들은 사람일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속성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 문장 보면 되겠죠? 자, 최악의 공연들 중에 몇몇은 발생하는데요. 언제요? 연주자들이 자,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됐습니까? 아무리 잘 자리 잡고 있었어도요. 됐나요? 아니면 뭐, 이 단어는 기량이 뛰어난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성취하다로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요. 됐죠? 원래는 기량이 뛰어나다야. 이 연주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그들 자신에 대해서요. 뭐보다?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보다. 그럼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이제 작곡가, 가 작곡한 음악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의심스러운 캐릭터를 받아줄 수 있는 게 B와 박스 끝에는 없기 때문에 알았죠? 이게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잡아오시면 된다고. 아, 연주자구나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속성까지 동일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보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대조가 먼저 더 보여주면 좋습니다. 반면에 나쁜 음악. 됐죠? 그리고 이 의심스러운 캐릭터들의 요까지 읽어주시고 요 문장을 읽어주는 연습. 그리고 그건 똑같다. 공연에서도 공연 얘기 처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자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연주자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좋은 음악, 나쁜 음악에서 반면에 나쁜 음악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리고 퍼포먼스 처음 이야기했고 여기도 퍼포머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B, A, C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연주하는 애들도 똑같다 이겁니다. 알았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B, A, C 됐나요? 그래서 나쁜 거 위주로 진술합니다. 얘는 그래서 B, A, C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삽입 문제입니다. 해석이 잘 되면 괜찮은데, 그 쌤이 얘기하는 해석이 조금 안 되거나 이럴 때 쌤이 말하는 어떤 연결해서 이어 읽는 장치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하지만 다음에 쌤이 when이 나올 때는 but하고 같이 잡는 거야. 새로운 조건이야. 다양성이 있을 때 이게 새로운 조건이란 말이야. biodiversity는 생명 다양성 단어 외워야 돼요. 그러면 앞은 예측하면 뭐예요? 다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단순함입니다. 다양하고 단순한 거는 알았죠? 단순한 거는 속성이야. 알았죠? 꼭 쌤이 얘기하는 대로 뭔가 다양하지 않은 상황이 앞에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그게 없어도 지금 이건 새로운 조건이야. 생명 다양성이 있을 때 갑작스러운 변화의 효과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 그러면 변화의 효과가 극적인 게 앞에 있겠죠. 됐습니까? 됐니? 이건 단서를 줬기 때문에 단서가 없는데도 답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 예시 보이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첫 문장. when으로 시작하는 어떤 지문은 거의 예시가 아니라면 주제문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알았지? 생태계가 다양할 때 같은 말 나오죠,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할 때. 그러니까 자, 이 글은 주제 주고 예시 주고 예시 안에서 다시 이 똑같은 말을 할 거란 말이야. 다양할 때 야생 생명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집니다. 음식과 은신처를 얻을. 다양하면 플러스야. 다양한 종들이 반응을 하고, 자, 다양성과 디퍼런트 다 같은 개념이야. 다른도 되지만 디퍼런트를 다양한으로 해석해 주세요. 다른 혹은 다양한 종들이 자, 반응을 한다는 거 리액트 하고 또 리스폰드 하고 변화해. 됐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예시 드는 거 꼭 잘 봐주세요. 숲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데 단지 한 타입만 있다라는 거야.
예시를 반대로 들고 있죠. 다양하지 않은 걸로 예를 들어주는 거야. 이런 거 좋은 글이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예시를 반드시 정으로만 들지 않고 이 반대로 예를, 한 개만 있으면 이제 다 죽는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제 갑작스런 이게 변화란 말이에요. 건기가 옵니다. 비가 안 와. 그리고 이 식물이 죽고요. 앞에 식물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식물을 먹는 동물도 완전히 다 죽는다고요. 자, 근데 갑자기 다양한 종, 이미 속성이 바뀌었죠. 예시를 오직 한 타입만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뭐야? 하지만 생명 다양성이 있을 때는 변화가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 안 죽는다고요. 다양한 종.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지문도 쌤이 해석을 좀 해드렸는데요. 주제, 논증. 그리고 왼절에서 이렇게 주제문 딱 주고요. 다른. 그리고 여기 다른. 그러니까 왼절은 다른 앞에인 4번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그러나 when, if 나오면 잡아줘야 돼. 새로운 조건이야. 그리고 변화가 차이가 나올 겁니다. 대조 지문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없는 경우, 다양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됐죠? 다음 갑니다. 그래서 자, 38번 옆에는 단서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단서 없을 때는 앞뒤를 예측해 주셔야 돼요. 아니, 단서 있음이라고 적어주세요. 아, 미안합니다. 벗이 있으면 단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앞뒤 예측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아, 이런 내가 말했던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 알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39번은 일단 복습하실 때는 단서 없음이라고 적으시고요. 됐나요? 오케이. 자, 문명의 시작 이후로 쌤이 말하는 건 지시 연결 대명사가 없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뭘 만들어? 신화를 만들고 전설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야. 밤하늘에 대해서. 이러면 단서가 없잖아요. 그럼 번호 다음에 it 표시. 그 다음에 읽으면서 지시 연결되면서 여기 그런 내러티브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자, 실질적인 수준에서 됐나요? 그리고 4번.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시 연결 대명사가 핵심이거든요. 심지어 현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나마 또한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런 지시 연결 대명사에 집중해 줘야 되는데 2번도 별로 없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2번 다음에는 does가 있고 1번은 it이 맞는지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실질적으로 밤하늘은 플러스야.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세기 동안 그것은 또한 됐나요? 이 동그라미 해주고 아까 밤하늘 받아오면 되겠죠. 밤하늘 연결해 주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 이 단서가 없으면 번호 다음 지시 연결 대명사 표시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요. 자, 1번 이 딱 잡고 맞는지. 우리는 밤하늘에 연결돼 있대. 됐나요? 그러면 그것은 밤하늘 단수명사 잡아야겠죠. 밤하늘은 항상 영감을 줬어. 궁금해하도록. 자, 그러한 이야기 요소, 이야기가 없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이렇게 스토리.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시사 단절. 예를 들어 3번 다음에 대의 주고 또 대명사 단절.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밤하늘은 도움을 줬어요. 과거 세대에. 됐나요? 그리고 4번 다음에 보세요. 수세기 동안 그것은 또한 자, 도움을 줬다며. 그리고 또한 이 올소가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연결되겠어요? 밤하늘. 이렇게 복습할 때 확인해 주면 된다고요. 또한 유용한 내비게이션 도구를 줬다라는 거죠. 심지어 현대에도 플러스하고 끝낼 겁니다. 이 심지어는 마지막에 같은 속성으로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해석 공부할 때 그러한 실질적인 목적, 그럼 앞에 실질적인 목적들, 아까 뭐라고 했죠? 유용한 내비게이션 도구, 그리고 상업용 필수적이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탐구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런 필수적인 도구,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라는 거고, 그런 실질적인 목적들이 위에 이렇게 나열돼 있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죠.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나중에 복습할 때는 이분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속성으로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 됐습니까? 지구의 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밤하늘을 관찰한다는 거죠. 뭘 위해서? 그런 실질적인 목표를 위해서요.
됐습니까? 길 찾기도 하고, 됐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 탐구도 하고, 이렇게. 오케이. 근데 선생님 복습할 때는 일단 뭐예요? 어, 단서 없네? 그럼 번호 다음에 연결사, 지시사. 지금은 대명사 이런 걸 반드시 표시하면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사 단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어려운 유형, 선생님 좀 길게 설명했는데, 다른 것들도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